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 문제 분석에 보기 3점에 관한 문제를 할 건데요. 보기 3점이 논설문 있고 설명문인데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기 3점이 힘든 이유는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법은 당연히 이제 독선 논설문하고 설명문인데, 자, 설명문의 경우는 보기가 대부분 다 사례예요. 예시, 일종의 사례, 그림, 그래프. 그러니까 그림이나 과학 지문에서 그림이나 경제에서 그래프는 다 일종의 예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의 예시를 해석하시오라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는 어떻게 돼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요걸 같이 이제 지문에다 어떻게 보기에 적용할지 이걸 연습하게 되면은 보기 3점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겠죠. 자, 동영상 청취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3점 두 번째 설명문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보기 3점은 지문과 보기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설명문에서는 보통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기가 그림 예시, 그림 예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설명은 어떤 사례나 예시, 그림 등을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할 줄 아는가 묻는 형태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출제어는 두 가지예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중심하지 않은가 묻는 거고, 둘째는 그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예시, 그죠? 여기에 보기에 적용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기가 힘든 이유는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지 않고 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보기 3점은 적용력과 응용력을 문제라서 3점이 되는 것들인데, 반드시 지문과 보기 관계를 스스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설명문의 경우는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의 사례, 예시에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기가 뭐 그래프가 나오고 뭘 하더라도 그냥 다 예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복잡해서 못 푼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영역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예시, 사례, 그림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거 일종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과학도 과학 문제에 그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 내에서 그림을 주는 경우는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보기에서 주는 경우 일종의 예시에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에도 그림이 있고 보기에도 그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의 그림은 일종의 예시니까 역시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래프는 당연히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문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문은 보기의 사례를 읽어준 단서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좀 풀기가 쉽겠고, 특히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기를 항상 요약하라는 거. 보기도 보통 5줄, 6줄인데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쉽게 적용하려면 뭐를 보기를 요약했고 단순화 시켜라. 그거는 무조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해주면은 설명문은 어떻게 돼? 이제 지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을 보기에 예시에 어떻게 돼? 적용하시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보기 예시에 적용할 줄 아는가 묻는 내용의 응용 문제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돼? 한 단계 보기에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응용 문제다. 그래 내용의 응용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역시 이제 설명문도 단계별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을 분석하는데 정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문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멘붕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화제에 가장 맞닿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중심으로 답이 만들어져.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설명문도 논설문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곧 주제. 아니면 어떻게 돼? 중심화제랑 연결된 정보. 그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 정보들 중에 중심화제에 관련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면 정답이 되니까. 그죠? 논설문 소리 했죠. 그죠? 글쓴이 관점이 중요하지 설명문에서 글쓴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찾다 보면. 왜? 글이기 때문에. 모든 글은 글쓴이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 설명문도 어떻게 글쓴이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그 중심화제에 관련된 정보가 주제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주제문을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답이 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일종의 다 예시로 쉽게 생각하시고, 그럼 지문과 보기 관계는 지문을 단순화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해석하시고가 되는데, 특히 보기를 단순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요약해서. 보기도 평균 5, 6줄이야. 근데 이거를 단순 안 시키면은 어떻게 일일이 적용해? 적용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요약하고
지문의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지 어떻게 돼 연결시키면 예시인지 어떻게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선지를 분석하는데 지문의 내용을 맞게 혹시 다르게 해석하는 보통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적절한 것은 잘 안 나요. 논설문은 보통 관점이 하나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우리 많이 출제가 돼요. 그죠? 글쓴이의 관점을 그 주장과 근거를 여러 개로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 그래서 보통 그 논설문에서 3점은 적절한 어순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반대로 설명문은 지문의 내용들을 일일이 문단의 내용들을 보기에 적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적절한 경우보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지문의 내용을 다르게 읽은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문의 내용 항상 기준은 보기가 아니고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을 맞게 다르게 읽은 선지를 구분해 주면 되는데 자 이제 보면은 선지 역시 어떻게 돼?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이 문장화되는 건데 우리 이제 반대 중요한 게 보기만 읽은 선지를 답으로 택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안 돼요. 보기가 중심이 아니라 지문이 중심이다. 문제의 초점은 보기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묻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보기가 답이야. 그럼 지문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1단계에서 찾은 지문의 중심과 연관된 정보를 중심으로 정답을 찾되 적절한 것의 경우 지문의 내용을 맞게 해석한 선지가 정답이 되고 이제 이건 좀 드물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의 경우는 어떻게 지문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게 정답이 된다. 근데 항상 어디 있다. 지문의 내용을 맞게 해석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게 중요한 거지 보기를 잘못 해석하거나 보기를 정답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아시는 누가 중심이다? 지문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예술 지문인데, 자, 시간성을 약화시킨 원근법을 사용하여 입체성을 드러내거나 입체성을 약화시킨 공시법을 어떻게 돼? 공시법으로 시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원근법과 공시법이 지금 어떻게 돼? 중심화제로 등장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비교대조가 쓸 수밖에 없네요. 그 예술에서 이제 그 미술에서, 그죠? 원근법과 공시법에 대한 건데. 자, 그럼 여기 이제 정보들이 있는 거. 원근법은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원 입체성을 가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2차원의 방식이다. 근데 여기가 원근법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한편 공시법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이 동일한 크기로 나타난다. 그럼 원근법은 당연히 어떻게 돼? 거리에 따라서 그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데 공시법은 어떻게 돼? 거리랑 상관없이 모든 대상을 동일하게 배치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원근법은 어떻게 돼?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의 포착이 가능하도록 초점의 그 중앙에 대상을 놓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공시법은 자,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발생하는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결과이고 원근법이 시간 처리를 중심으로 한 데 비해 공시법은 다양한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원근법과 공시법, 그런 차이점 1, 2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선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라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차이가 큰데 원근법은 시각적 표현을 중시한 데 반해 공시법은 다양한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를 그림에 반영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모네의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풍경이다. 포플러 나무들이 풍성한 꽃밭과 대지 내려다 보는 듯 대비되고 저 멀리 지평선 일대에 아득한 하늘이 보인다. 큰 나무와 이것을 마주한 사람과 그 꽃밭의 풍경이 후경에는 저 멀리 원근법이 드러나있다. 그럼 이거 원근법의 예시네. 자, 항상 핵심은 뒤에 있어요. 그죠? 보기도. 이거 원근법의 예시구나. 그럼 이제 보세요. 윗글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의 그림을 해석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이건 내용의 응용이죠. 그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 그럼 당연히 원근법이니까 선지는 당연히 만약에 1, 2, 3, 4, 5 중에 5번이 답이면은 4개는 다 원근법에 대한 얘기고 하나만 공시법에 대한 얘기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정보 1. 포플러로 풍성한 꽃밭과 대비했다 저 멀리 하늘을 배치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뭐가 보여요? 사람과 그지 나무가 보이고 여기는 어떻게 하늘이 보이는 거죠. 이제 가까이 있는 거 요거, 그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거 이거. 큰 나무와 사람 배치하고 후경을 하늘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원근법의 예시다. 자, 그럼 선지를 하나씩 보면은
자, 대상의 크기로서 먼 풍경과 가까이 있는 풍경의 차이를 표현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내용, 그죠? 나무단 첫 번째 째로 원근법 멀리 있는 대상과 가까이 있는 데는 식별할독하는 장치이다. 그럼 여기 적용한 거 맞고. 입체성을 살리게 한 의도이다. 나문단에서 어떻게 원근법은 3차원 입체성을 가진 어떻게 돼? 효과적으로 모사하는 2차원의 방식이다. 맞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밭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 가까이 있는 거는,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포착해서 중앙에 놓는 거니까 맞죠? 이것도. 자신의 시각적 감각이 이제 원근법은 아까 시각 처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죠? 다문단에서. 그런데 이제 다양한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를 표현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공시법에 대한 얘기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다양한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는 공시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고 보기를 분석해서 천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요거는 공시법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원근법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3단계는 어떻게 돼?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를 나무를 표현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원근법이나 공시법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겠죠. 여러분들이 3점을 맞으려면은 뭘 찾으셔야 돼? 이걸 찾으셔야 돼. 이거를 반드시. 감으로 풀지 말고 도대체 왜 지문에서 뭐라고 떠들었길래 이게 어떻게 틀린 얘기가 되는지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감으로 푸는 것도 없어지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기관의 인지 결과는 어떻게 원근법이 아니라 공시법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개념이 두 개일 때는 출제자는 당연히 반대 개념. 만약에 보기에서 원근법을 줬잖아. 그럼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걸 정답은 공시법이 되는 거야. 반대로 보기에서 공시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어떻게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는 원근법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 처리를 중시한 데 비해 공시법은 다양한 감각기관 인지 결과를 반영했다. 그럼 결국 지문의 핵심은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거에 관건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떤 대상에 반대되는 개념을 정답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예시, 그죠? 보기에 대한 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 3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중심화제가 그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네요. 이제 소비자의 최적의 선택을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그 편의상 소비자가 XJ, YJ 이제 제품이죠. 그죠? 어떤 그 뭐 사과든 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트에 가갖고 사과 5개, 배 5개 이런 게 다 상품 조합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내가 더 좋아하는 걸 많이 사겠지. 내가 덜 좋아하는 건 적게 사고. 그럼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그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제 YJ가 많을 때는 XJ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J를 더 많이 내놓고 YJ가 적을 때는 XJ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YJ를 적게 내놓게 된다. 이와 같은 상품 교환 방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어떻게 돼? XJ 양을 세로축의 왕을 어떻게 돼? YJ 양을 표시해서 연결선한 무차별 곡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제 XJ와 YJ의 상품 조합을 무차별 곡선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무차별 곡선은 무엇이다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정보 여기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소비자는 한 무차별 곡선은 같은 만족을 느낀다. 아, 그럼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만족도가 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 개, 그지? 이제 소비자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 사는 것보다 2개 사는 게 더 낫고, 2개 사는 것보다 3개 사는 게 더 낫죠, 그죠? 많아질수록 만족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 중 원점에서, 그죠?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만족이 높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자, 내가 돈이 2만원밖에 없어. 근데 4만원치 사고 싶지만 결국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예산선 안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돼?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 곡선이랑 예산선이 접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차별곡선 예산선에 대한 얘기고 무차별곡선은 무엇이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중심으로 보기의 예시에 적용하면 되는 건데 한 무차별곡선의 만족도는 같다. 개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니까 여러 개의 무차별곡선이 만들어진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소비는 높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난 지점에 이루어진다. 그럼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특징인데 이제 요거를 단선화 조건으로 보기의 예시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기 그래프 한번 볼 건데 포도가 있고 참외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무차별곡선이 3개네. 그러면 당연히 이 3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랑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제가 그래프 기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숫자는 없어 원래 1, 2, 3, 4 이런 거 숫자는 없어. 0, 5, 10만 줬어요. 그 다음에 0, 5, 10만 줬는데 1, 2, 3, 4 이렇게 넣어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체화돼서 훨씬 더 읽기가 쉽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돼?
x축과 y축의 숫자를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보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써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I1은 참외 8개, 포도 1개, 참외 2개, 포도 8개인데, 이거는 그 같은 무차별 곡선이죠. 그죠? I1은 같은 무차별 곡선 만족도는 같다 예시가 되는 거지. 아, 여기. 그지? 여기 이제 그 만족도는 같다. 그 다음에 이제 I2는 참외 5개, 포도 4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예산선이 지금 뭐야? 요렇게 돼 있지. 근데 I2가 예산선이랑 접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I2는 포도 4개, 참외 5개죠. 근데 어떻게 그럼 예산선이랑 맞져 있으니까 얘는 그 뭐가 돼야 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3는 0에서 가장 멀수록 어떻게 돼? 만족도가 높댔지. 그럼 얘는 최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얘가 되는 거야. 그죠? I3는.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3는 어떻게 되지? I2는 그 소비가 예산선에 이루어진다는 예시가 되면서 어떻게 최적 선택 얘가 되는 거고, I3는 어떻게 같은 무차별 만족도는 같다 얘가 되고, 0에서 멀수록 어떻게 만족도가 가장 높다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보기랑 지문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금방 답이 풀리겠죠. 근데 요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요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힘든 거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참외 5개, 포도 4개를 사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I2죠, 그죠? 그럼 다문단에서 예산선과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니까 이건 맞죠, 그죠? I2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참외 5개를 사는 것보다 참외 6개, 포도 7개. 그럼 I2와 I3니까 당연히 누가 더 원점이 멀리 있어?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얘가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여러 곡선에서 원점과 멀어지는 게 만족도가 크다니까 얘를 단선 조건을 읽어주면 이거 맞는 거고, 참외 9개, 포도 5개를 사거나 참외 6개, 포도 7개. 이거는 같은 I3지. 그럼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의 만족도는 같다니까 맞는 거고, 참외 8개, 포도 1개, 참외 2개, 포도 8개의 만족도는 크다. 자, 참외 8개와 그죠? 참외 2개, 포도 7개는 모두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같은 무차별 곡선 만족도는 같다 했으니까 크다 했으니까 같은데 크다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이 되네. 그다음에 참외 9개, 포도 5개를 사는 것보다 참외 2개, 포도 8개 살 때 만족도가 작다. 그럼 어떻게 돼? I3보다 그지? I1 그 원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I1이 만족도가 작다. 그러니까 맞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출제자들은 지문의 내용을 단선화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만드는데, 이 지문은 같은 무차별 곡선상의 만족도는 같다.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도가 크다. 예산선과 높은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어떻게 돼? I1, I2, I3의 예시를 만들고 문제와 선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문을 단선화 조건으로 보기를 해석해야 되니까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면 그래프 문제는 쉽게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경제 지문의 답은 지문과 반대되는 얘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문에서는 커진다 인데 작아진다. 작아진다 인데 커진다. 많아진다 인데 줄어진다. 이렇게 반대 얘기를 적절하지 않은 거에 정답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설명문은 굉장히 사전적 의미로 읽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내는 사람들 자체도 어떻게 이런 패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걸 정답으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기 3점 설명문 보기 3점 강의 마치겠습니다.